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평소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다른 나라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 부러운 것들입니다. 한국 관련 뉴스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마다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를 다들 알고 있나?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여행사에서 일할 때 우리나라를 잘 모르시는 외국인도 많았기에 한국인의 시선이 아닌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가 많이 궁금해서 여러 외국인 인터뷰를 한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토대로 작성을 한 거니 참고해주세요. K-팝이든 한국 제품이든 한국 영화든 한국 음식 등 다방면에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이 많은 외국인, 우리 부모님 정도 세대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 하나이겠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디 있는지 고르지도 못하고요. 나라의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6.25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네요. 심지어 한국에 전기가 있는지도 물어보는 어르신분도 계시고 아직도 남한이나 북한 이렇게 많이 헷갈려합니다. 젊은 분들은 대부분 구별을 하죠. 보통 대부분 이제 교육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배울 때 6.25 전쟁에 대해서만 배우고 6.25 때 고아들 사진 보면서 한국을 배우기에 한국을 많이 가난한 상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쟁 후 그 상태로 알고 있고 오히려 뉴스도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방이든 경제력이든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절대 약소국이 아닌데 우리가 유독 좀 약하거나 쭈구리처럼 보이는 이유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비교 대상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왠지 저희가 약해 보이는 듯합니다. 자부심 가져도 될 듯한 것 같은데 미국 주요 동맹국 중에서는 군사력이 저희가 강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나라를 약간 무시할 때 지칭하는 언어도 미국은 양키, 러시아는 불곰, 중국은 짱깨, 일본은 쪽발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대만이나 태국도 가끔 혐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는 지칭이나 이런 비하 이런 말도 없죠. 그냥 우리 혐한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우리보다 뭔가 좀 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그런 말이 있나 싶기도 하고 거리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나 러시아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를 무시하는데 저희는 좀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나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정도는 전쟁 때문인지 베트콩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만이나 필리핀, 태국 등 딱히 그런 말이 없죠.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최근 10년간 좀 한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한국을 영화로 먼저 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한국을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유명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화장품, 메이크업, 케이팝, 예능 등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사실 어떤 게 제일 유명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10년 전과 제일 다른 점은 아시아인을 구분할 때 10을 기준으로 보통 한중일 1대 4대 5 이 정도로 한국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3대 4대 3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외국어 수업 클래스도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여행지에서 한국인이라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늘은 것을 제가 체감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10년 전보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러워하는 것들도 많았는데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암에 걸리게 되면 암 환자들 중에 80% 정도는 2년 안에 일생에 모은 돈을 다 써버린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 중병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한국도 암 환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나오겠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덜한 편이죠. 외국인의 경우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감기로 한국에서 병원을 가면 비용이 12,000원에서 23,000원 이 사이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외는 아프면 병원을 예약을 해야 되고 심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일에서 3일 길게는 몇 주 정도 걸릴 수가 있지만 한국은 가까운 동네에서 거의 대부분 간편한 모든 병원 치료가 가능하고 거의 30분 이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으니 너무 부럽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것이든 빠른 속도와 정확한 일처리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 나라 기준 빠르고 편리한 게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도시 런던을 좀 벗어나면 데이터나 통화 신호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반면 한국은 그런 게 없죠. 서울이라고 전화가 잘 터지고 또 대전이라고 안 터지고 이런 건 없죠. 통장을 만들 때도 해외는 몇 주가 걸리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업무도 편리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공무원들도 많이 부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분들이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죠. 가장 아래인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몇만 대 1이니까 일반 한국 분들도 성격이 급해서 빠른데
그 공무원들의 업무 속도는 1.5배 정도 가속된 느낌이라고 봅니다. 실수 없이 빨리 하는 어떤 행정 품질이 좋다고 봐요. 얘네들 그 풍자하는 게 그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서 그 나무늘보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차량관리부를 풍자한 거라고 합니다. 면허증을 받기까지 엄청 느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풍자하는 어떤 그런 유머라고 하네요. 저도 뭐 주민센터 같은 데서 뭐 서류 같은 거 발행받을 일이 있으면 관찰하거든요. 창구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엄청 빠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한국 분들이 친절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나 어디든 팁이 없는 것도 되게 부럽다고 합니다. 보통 해외에서 공무원들은 자국민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항이나 공공 서비스는 팁을 뭐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친절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안전한 치안과 자유로운 여행. 치안은 정말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게 우리나라 구조상 쉽게 산이든 바다든 마음만 먹으면 5시간 30분 안에 어디든 갈 수가 있죠. 특히 바다를 쉽게 보는 것이 외국인이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끼리 아무리 멀리 있어도 대부분 5시간 아니면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이것도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들은 대부분 땅덩어리가 다 크니까 이동 시간이 다 길고, 치안도 땅이 커서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대비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편리한 유통 구조 및 음식 배달입니다. 정말 치안만큼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안 가져가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뭐 국룰이죠. 우편함에 잠금 장치가 없는 것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카페에서도 누가 소매치기가 걱정이 없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 안 가져가죠. 자전거 빼고. 심지어 배달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신기해 하는데, 그 알려주는 카톡보다 물건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할 정도로 신기하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도 정말 신기하는데, 특히 뭐 한강에서 짜장면이나 아니 뭐 치킨을 시켜 먹는 것도 어떻게 알고 배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오는지, 이것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음식 소개할 때 뭐 두유노 김치, 뭐 두유노 불고기 하듯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일본은 스시, 뭐 미국은 햄버거,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팟타이, 멕시코 타코 등, 뭐 우리나라는 김치겠죠. 대부분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영국이나 유럽, 뭐 몇 나라, 호주, 뭐 캐나다, 뭐 파라과이, 우즈벡 등 어떤 그 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 음식이 바로 안 떠오르는 나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들 나라 기준에서 유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뭐 세계적으로는 많이 유명하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 대중교통과 시민의식.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알려진 한국의 시민의식인데요. 한국이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 시민의식이 높다기보다는 시민의식이 낮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재기 때도 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는 이상한 애들 비율이 좀 상식적으로 많아요. 약간 공동체 의식, 뭐 이런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숨 쉬는 것을 네가 왜 막느냐, 내 개인 침해다, 나는 숨 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스크를 안 쓴다고 이제 따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고, 개인주의가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스크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문화는 다 같이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모내기라든지 뭐 품앗이라든지 개인보다는 단체한테 좀 이렇게 맞추는. 우리나라에서 숨 쉴 권리가 있다고 마스크 착용 안 한다고 뭐 지하철에서 소리치다가는 그날 밤 뉴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마스크나 마스크녀로 뭐 오지게 뭐 욕을 먹겠죠. 그리고 시민의식이 높은 편이라 외국인이 봤을 때는 좀 폭력적인 성향도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위를 해도 한국인은 약간 규정을 지키면서 시위를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 나라에서는 시위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폭력적인 시위고, 경찰들을 출동하고 난동 피고 난리도 아닌데 다들 줄 맞춰가지고 얌전히 앉아서 확성기로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일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되게 신기해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 버스든 지하철이든 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되는 것도 편리하다고 느끼고, 지하철에서 온열 시트, 그다음에 빠른 와이파이까지 편리함이 정말 크게 다른 것 같다고. 지하철에서 한국 와이파이가 5칸인 것도 놀랍게 생각해요. 일부 해외에서는 이제 땅이 커서 와이파이가 없는 곳도 되게 많은데 얘들은 한 칸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 생각을 하면 깔끔함, 뭐 조용함, 그다음에 뭐 스크린 도어 때문에 그 안전함도 떠오르지만, 자기들 나라 지하철을 생각하면 바퀴벌레, 쥐, 신문지, 노숙자, 소매치기 등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인의 담합력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는 담합력이 좋다고 해요. 어떤 문화 자체가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실수를 하면 아시아 국가는 뭐 괜찮아 하지만 미국 및 유럽 등은 높은 비율로 못하는 자기 팀원에게 욕을 한다고 하네요. 뭐 문화 차이겠죠. 확실히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 듯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뷰나 이게 힐링 캠프 같은 곳에서 본 건데 기성용 선수가 처음에 셀틱 갔을 때 라커룸이 완전 한국과 딴판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 앞에 말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많이는 없었지만 가끔 해외 이제 유럽 선수들 보면은 혼자 세레머니하고 혼자 축하하는데 아시아 국가는 거의 모든 경우 다 같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을 보고 이런 것에 조금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의 단합력은 조금 더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이제 그런 거를 좀 본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서양이나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내 재산을 그렇게 줘야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미국 학생이었는데 미국이 2008년대 리먼 사태로 힘들 때 뭐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전혀 1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미국 자체는 물론 뭐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분명한 건 비슷한 상황이어도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불평만 하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적어도 미국까지 강대국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단결을 안 하면 힘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미국 학생들이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같은 한국인들이 이제 뭐 피해를 보는 것을 싫어해서 후기도 한국인들만 뭐 알아볼 수 있게 호텔 후기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분들의 의도는 뭐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공유해서 다른 한국인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남기지만 해외 외국인이었다면 본인만 따지거나 아니면 영어로 자기 기분을 그대로 적어서 아마 삭제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분이 피해를 방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인처럼 막 번역기 돌릴 거로 생각해서 자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자국민들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단점으로는 인터뷰나 영상들은 제가 많이 찾아보려 했지만 많이 못 찾았는데 뭐 예의상 말을 아낀 것 같아요. 많겠지만 그나마 찾은 걸로는 옆에 중국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일본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중국은 환경 문제랑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일본이랑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떤 방사능에 대한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의도하는 건 다르지만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너무 여유가 없는 항상 바쁜 한국인의 삶을 꼽았습니다. 지나친 경쟁 문화와 1등 문화, 그리고 강압적인 회식 및 회사 분위기가 단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는 뭐죠,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것도 있었어요. 너무 손님이 왕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기 국가에서 하면은 진짜 총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